미래에서 온 무당이 3편 마지막 화. 지난 이야기. 무당이가 꺼낸 미래의 VR을 보고 나는 현재의 우리 기술로도 AR과 VR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실을 초월하여 만들어낸 세계이자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메타버스의 개념까지 설명해주면서 에스파의 이야기도 해주었는데, 계속해서 말이 없던 무당이의 반응에 나는 괜한 호기심으로 무당이가 꺼낸 VR을 착용하였고, 이윽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너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20년 뒤의 미래 모습이야. 무당이는 분명 그렇게 말했었다. (20년) 뒤의 미래라니, 무당이에게 전해 들은 미래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는 것은 사람 같기도 했고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광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시위의 내용은 인공지능 사고, 인공지능 처벌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평범한 길거리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다툼이 보였는데, 언뜻 보니 서로의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무당이의 말대로 여기는 분명 미래가 맞았다. 무당이는 틀림없이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이고, 무당이와 비슷한 외향을 가진 인공지능들이 보였다. 하지만 생김새만 비슷할 뿐 저기에 있는 인공지능은 무당이와는 전혀 다른 로봇 같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불편한 점들, 안 좋은 점들만 개선된 것으로 가득할 줄 알았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 따위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아니, 정확히는 걱정하지 않은 거다. 아까는 너무 많은 인간의 모습과 정교해서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것들은 분명 아바타이다. 내가 무당이에게 에스파에 대한 자랑을 하며 설명했던 가상세계 속 또 하나의 나 자신, 아바타 말이다. 아바타가 도대체 왜 저런 꼴로 길가에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은 관심조차 주지 않는 건지. 저 정도의 정교한 아바타와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인공지능, 도로에 지나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 무당이가 VR로 보여준 미래의 모습까지.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정도는 진작에 누군가 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당연한 생각을 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똑똑한 누군가 잘 해결하겠지. 마냥 그렇게만 생각했다. 이윽고 무당이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시간이 얼마 없어. 라며 무당이가 말했다. 무당이는 어째서인지 슬퍼 보였다. 지금까지 무당이가 내게 해주었던 말 중에 거짓은 없었다. 무당이가 VR로 내게 보여준 것은 미래에 일어난 극단적인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보여준 것이었지, 분명 미래에는 인공지능, VR, AR과 메타버스 등 각종 IT 기술로 인해 사람들이 전보다 질 좋은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게 당연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그 치명적인 어둠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무당이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람의 우울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미래에는 이런 AI 안면인식 기술이 장거리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수백만 명이 모인 곳에서 특정 인상착의를 지닌 사람을 찾는 것은 물론, 슬픔과 분노까지 인식해 자살 위험이 크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까지 판별할 수 있다. 이름이나 주소를 넘어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정까지 개인정보로 축적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었고, 그 때문에 미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몹시 민감하고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AI와 연관된 성범죄들. 그건 현재에서도 딥페이크 논란으로 몇 번 접해본 적이 있다. 딥러닝 기술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영상 속 다른 인물의 얼굴과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여 이미 여러 번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컴퓨터는 데이터의 결함과 오류를 감별하고 완성도 높은 데이터에 도달하기까지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학습 과정을 수없이 거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가짜 데이터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맨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정교함과 고도의 맞춤화가 딥페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 방식에 비해 제작이 쉽고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한 편이라 딥페이크의 상용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분명 커다란 피해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범죄의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바타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만약 또 하나의 세계인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에 나의 아바타가 성추행을 당한다면 아바타 성추행범을 처벌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무당의 말에 의하면 아직 가상세계에서 펼쳐지는 범죄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데 개별 사례나 행위 양태,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바타 사이에 벌어진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너는 왜 이곳까지 와서? 지금까지 미래를 궁금해하고 혼자 신난 내 모습들이 바보같이 느껴졌고 동시에 무당이가 원망스러웠다. 꼭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고 이런 문제가 생길지 정말 몰랐냐고 나를 탓하는 것 같아서 억울했다. 그치만 그런 걸 나한테 말해서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제 무당이의 모습은 거의 희미해져갔다. 무당이는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몇 가지 말을 덧붙였다. 나는 무당이의 말이 부탁이 아니라 간절한 애원처럼 들렸다. 내게 무언가를 바라고 어떤 걸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 한 명이라도 좋으니 미래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어 알게 될 거라고. 이윽고 완전히 무당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무당이가 떠나간 자리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왠지 웃음이 나왔다. 처음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 자기가 어느 가정집 정원사랬나? 지금에서야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씨앗을 놓고 간 것을 보면 본인 역할에 끝까지 충실한 것 같다.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자라서 뭐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씨앗은 아주 작고 하찮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주고 시간이 지난다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면 분명 미래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무당이의 말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일단 한 명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빛이 아닌 어둠 또한 집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바뀔 수 있다. 미래를 바꾸는 건 똑똑한 누군가가 아니다. 바로 우리다.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가꾸고 키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이 작은 씨앗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